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오늘 브리핑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심상치 않은 것들이라서 끝까지 봐주시면 확실히 오늘 하루 뉴스는 완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으로 간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아예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당론이라는 게 뭐냐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개별 의원 몇 명이 우리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기치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이 이걸 환영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여야가 뭔가를 두고 맞붙는 구도가 익숙한데 이번엔 국민의힘도 좋아요, 해봅시다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자체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 구성이 안 됐다는 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본 세팅이 안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데 특검처럼 굵직한 사안도 결국 이 문제랑 얽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협치냐 단독이냐 이게 지금 변수예요. 장동혁 대표 사퇴 안에서는 다음 소식이에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했어요. 사실 요즘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걸 보면 사퇴 요구라는 게 거의 정기 이벤트처럼 됐어요. 근데 장 대표는 이번에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역공 자세로 전환했어요. 자기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측을 향해 징계 으름장을 놓겠다는 건데 이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전략이에요. 당 안에서 리더십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당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한테 징계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대법사위원장 자리, 협상 또 결렬. 세 번째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얘기예요. 여야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결론은 또 결렬이에요. 핵심 쟁점이 법사위원장직이에요.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 구조거든요. 사실상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국회 주도권과 직결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양보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거죠. 한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못하면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시한을 딱 못 박은 거예요. 내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셈인데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타이블 삼성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 영웅, 이건 분위기 좀 밝아지는 소식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에 두 기업의 수장들한테 직접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가며 감사를 표했어요. 대통령이 기업인한테 국민 영웅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는 건 꽤 파격적인 언어인데 그만큼 이번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건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부분이에요.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에도 투자가 흘러가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밝힌 셈이에요. 미국이란 회담 예고했다가 혼선 폭발. 자, 여기서부터는 국제 뉴스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양측이 회담한다고 예고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향후 며칠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버렸어요. 트럼프가 회담이 있다고 했는데 이란이 우리 안 해라고 해버린 거예요. 혼선이 엄청나게 빚어진 거죠. 동결자금 문제도 복잡해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에 대해 이란 측은 일부가 반환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동결 해제를 발표한 게 없는 상태예요. 양측이 서로 다른 내용을 흘리고 있는 건데 협상 테이블 안팎에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히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중단, 근데 주도권은 이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한 비중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요.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흥미로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라는 지정학적 카드를 쥔이란이 협상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미국이 월등히 강하더라도 지리적 약점을 쥔 쪽이 협상에서 버티기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레바논 남부 국경까지 정규군 배치 선언, 레바논 소식이에요.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이스라엘군과 친일한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정규군을 배치해 국가 통제권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자국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과 만났어요. 거기서 군대를 통해 남부 국경까지 국가의 공권력을 확대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직접 말했어요. 레바논 남부는 그동안 헤즈볼라의 영향권 아래 레바논 정부의 실질적인 통치력이 미치기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그 공백을 이번에 정규군으로 채우겠다는 건데 미 중부 사령관을 만나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게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오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 1719명, 실종자 8만 명 넘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가 1719명으로 집계됐어요.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숫자만 들어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죠. 여기에 여진이 5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본진 이후에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라 대피한 사람들도 안정을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폭우까지 예고돼 있어서 2차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지금 현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피소 건설이라고 해요. 살아남은 분들이 비와 여진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거죠. 고교야구, 스타벅스, 구호 논란, 서울시교육청 조사, 국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교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논란에 휩싸인 구호가 나왔어요. 그 구호에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5.18과 스타벅스를 연결하는 게 왜 문제냐면 특정 방식으로 조합할 때 민주화 운동을 비틀거나 희화화하는 맥락이 되기 때문이에요.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학교는 사과문을 올렸어요. 서울시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고요. 고교 야구 경기라는 현장에서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인식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에요. 홍명보 감독 사태, 붉은 악마 축구계 영원히 떠나야 축구 얘기 두 가지 연달아 할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요. 그런데 사태로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고요. 감독 사퇴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에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당시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도 안 난 상태예요.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성적 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판단까지 남아있는 사안이에요. 김호중 오늘 출소, 만기보다 5개월 이른 가석방,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크게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30일 오전 출소했어요.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이에요. 술타기라는 게 뺑소니 후에 술을 추가로 마셔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흐리게 만드는 수법인데 이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공분을 샀는지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가석방 출소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폭염주의보, 장마는 내일 제주부터 마지막은 날씨예요. 더위가 다시 강해지면서 서울에 열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잠깐 숨 좀 돌리나 했더니 다시 폭염이 돌아온 거예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장마는 내일 제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장마가 제주에서 시작해서 점차 북상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올해는 그 시작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몽성에서 다룬 뉴스, 정치부터 국제외교, 재난, 스포츠, 날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